아침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성당 안, 신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어머니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과 함께 늘 앉던 앞쪽 좌석으로 향했죠. 오늘도 변함없는 일요일 아침 예배였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평소 자리인 세 번째 줄 가운데 좌석을 향해 갔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던 박 목사가 갑자기 순옥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죠. 목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옥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순옥 집사님, 그 자리는 앉지 마십시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순옥 어머니는 깜짝 놀라 목사를 쳐다봤습니다. 목사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순옥 어머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늘 앉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늘 앉던 자리인데 왜 그러시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가 좋잖아요. 강대상도 잘 보이고 음향도 좋고요.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지은이 목사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목사의 진지한 경고를 무시하려는 모습이 석연치 않았죠. 지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자리 바꾸자. 순옥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20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온 분이었고 평소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옥 어머니가 계속 망설이자 지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듯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목사의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려 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고집하는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지은아, 내가 여기 앉아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앉겠니?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다른 데 앉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뒷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것 같았고 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어머니 옆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민수는 의아해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목사의 경고,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지고 신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순옥 어머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목사의 경고,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 민수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지은은 뒷자리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찬송가를 부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무표정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박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되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그 움직임이 이상해졌죠.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수야, 왜 그러니? 순옥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민수가 으악 하며 괴성을 지르더니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떨어지자 성당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순옥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상하게 빨갛게 변해 있었죠.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박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지은은 뒷자리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도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담담했죠. 신도들은 지은의 무감정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도는 지은 씨, 민수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수를 들것에 옮기고 있는 동안 순옥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다. 하지만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보호자분은 같이 타세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순옥 어머니와 지은이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왜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상태가 더 급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동안 순옥 어머니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손을 모아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수만은, 제발요. 순행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옆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죠.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마치 남의 일인 양 태연했습니다. 간혹 고개를 들어 응급실 문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철 응급의학과 과장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김 과장이 순옥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요? 순옥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만.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의 피부에 흡수된 미량의 신경성 독소 반응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독소요? 순옥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독성 물질에 접촉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나요? 순옥 어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독소라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와 이 형사 2명이 복도로 들어왔죠. 박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독성 물질 중독 의심 사례라고 해서요. 경찰이요? 순옥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 교회 의자에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장을 봉쇄하고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발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독이 의자에 발라져 있었다고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원한을 살만한 일이 있었는지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누구와도 싸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만 하고 살았는데 그때 지은이 일어나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그 독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학술적 호기심으로 묻는 것 같았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또다시 목격했죠. 남편이 독에 중독되었다는데 왜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죠. 순옥 어머니는 병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아들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집에 가서 쉬겠다며 먼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에 가서 민수 오빠 입원용품 챙겨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태연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민호, 어머니 김선영, 그리고 10살 무렵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행복한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정민호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순옥 어머니의 언니인 김순자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미래투자에 전 재산을 맡겼죠. 김순자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로 높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정민호는 김순자를 믿고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1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순자의 사모펀드는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결국 자금이 바닥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민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죠. 그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 때문에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선영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김선영은 매일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술로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했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김순자 그년 때문이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다 그년 때문이야. 정민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에 걸려 세상을 떠났죠. 지은은 18살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를 찾아내서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복수할 대상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우연히 대학교에서 민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김순자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는 죽었지만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은은 그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에게 접근해서 그의 이상형이 되어주었고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옥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은은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김순옥 어머니의 일상 패턴, 교회 출석 시간, 평소 앉는 자리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지은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민수를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잘생긴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그의 성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민수? 혹시 김순자 이모 조카 아니야?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은의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죠. 김순자, 바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그 여자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민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업 시간표, 자주 가는 카페, 동아리 활동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수의 이상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를 좋아했죠. 지은은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민수 앞에서는 수줍고 조용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실수한 척하며 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우연히 같은 책을 찾는 척했죠. 민수는 지은의 계획대로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수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지은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연애 기간 내내 지은은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읽었죠. 심지어 그의 종교인 기독교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은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척하면서 그녀의 습관들을 파악했죠. 특히 교회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완벽한 복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화학과를 전공한 지은에게는 독성 물질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몰래 신경독소를 빼돌렸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만큼은 느껴봐야 해. 지은은 독을 준비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전에 일찍 교회에 가서 시어머니가 늘 앉는 자리에 독을 발라두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피부를 통해 독이 흡수되면 서서히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었죠. 지은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민수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복수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남편이 고통받게 되었죠. 지은은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저 복수의 도구일 뿐일까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재했고 자신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지은은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순옥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지은을 보자 순옥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민수가 조금 전에 깼어. 의사 선생님이 곧 회복될 거라고 하시더라. 다행이네요. 지은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이 여전히 이상하다고 느꼈죠. 남편이 생사를 오갔는데 왜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고 의식도 또렷했죠. 지은을 보자 민수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지은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상한 일이야. 교회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독 때문이라고 하더라.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 지은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대요. 분명히 범인을 찾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순옥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이상해. 남편이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니? 지은은 순옥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머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민수 오빠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너무 차분해.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순옥 어머니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하지만 순옥 어머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목사의 경고를 무시하려 했던 것,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고집했던 것,
그리고 민수가 쓰러졌을 때의 무감정한 반응까지. 지은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죠. 게다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은이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복수하려던 대상은 멀쩡하고 사랑하게 된 남편이 고통받았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의 의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탄로날 수도 있었죠. 지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수심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박 형사와 이 형사는 교회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독극물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박 형사가 이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화학 관련 전공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교회 신도 명단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과 출신은 지은이 유일했죠. 게다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은이 그날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다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순옥 어머니와 지은 사이의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봤고 지은은 그런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죠. 지은아, 너 혹시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니? 순옥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내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를 자꾸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잖아.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추궁과 경찰의 수사가 점점 압박해오고 있었죠. 게다가 민수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형사와 이 형사가 지은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김지은 씨,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씨는 화학과 전공이시죠? 그리고 그날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계속 부인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는 지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놀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설마 너가? 맞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순옥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지은아, 왜 그런 짓을 했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김순자, 그 사람 때문입니다. 지은이 순옥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 김순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아버지는 사기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망치고 죽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그 일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다고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언니가 한 일인데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당신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말이에요. 경찰이 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지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이 끌려가면서 순옥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았다면 민수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요. 지은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옥 어머니 역시 충격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라도 하세요.
민수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미안해. 언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순옥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지만 순옥 어머니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언니 김순자가 저질렀던 사기 사건이 이렇게 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당시에도 언니의 사업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구치소에 있는 지은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수가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니?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오빠를 이용해서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싸웠거든요. 그럼 왜 끝까지 그 계획을 실행했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빠가 앉았을 때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한편 순옥 어머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지만 예배당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제 죄 때문인가요? 언니가 저지른 일들을 막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박 목사가 순옥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그날 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던 건가요? 박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새벽 기도 때 지은 집사님이 일찍 와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지켜보니까 의자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순옥 어머니는 목사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미리 눈치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군요. 순옥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순옥 어머니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는 죄인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제가 몰랐던 것도 잘못이었어요. 제발 그 아이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 어머니는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죠.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무너진 가정이지만 남은 가족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순옥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